라디오 프랑스는 특집 방송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만화, 사진, 패션 및 뷰티 산업까지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었냐면서 파리 패션쇼의 맨 앞줄엔 BTS가 앉아있고 마크롱 대통령 곁에는 블랙핑크가 함께 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으며 이제 한국 문화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다며 놀라워한 것인데요. 또한 한국은 K-팝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측면에서도 세계 선두주자로 우뚝 섰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은 아직까지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라는 이름이 태어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힘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무엇보다도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문화 수출은 다시 2배로 증가했다면서 빠른 속도로 세계적 지배력을 높여가는 한류의 성장세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에서 나온 반응 중에서 우리 한류가 가진 진정한 위력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기사가 또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10대들과 부모들을 위한 매거진을 발행하는 마파미에제는 현재 프랑스의 10대들이 거의 한류에 미쳐있고 현재 프랑스의 10대들의 마음은 전부 한국에 가 있다면서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프랑스의 10대들을 그토록 매료시킨 것인가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의 한류가 가진 진정한 위력은 전세계 모든 세대들에게 대유행인 것에 더해 바로 전세계 미래 세대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를 증명하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에 드라마, 게임, 노래, 무술, 심지어 언어 수업까지 한국의 물결이 지구를 가득 채웠으며 이 머나먼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황금 낙원이 되었는가라는 기사는 노르망디에서 아시아의 한국까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빠진 16세 아들의 열정에 깜짝 놀란 48세 주부의 경험담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자신의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 등록하고 반복해서 듣는 한국 음악을 더 잘 이해하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최근에는 브로콜리조차 삼켜본 적 없는 아이가 배추김치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문화의 유행은 분명 10대를 훨씬 넘어서서 세대를 초월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며 2022년 미국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바로 한국의 드라마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오징어 게임만이 아니라 곧바로 또 한국의 다른 드라마 히트작인 지금 우리 학교는이 나왔고 마이네임, 킹덤, 고요의 바다, 빈센조 등 프랑스에서 히트한 한국 드라마는 셀 수도 없이 많지만 한국은 드라마만이 아니라 영화에서도 오스카의 깜짝 4관왕과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까지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있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한 음악에 관해서는 K-팝 그룹들이 몇 년 동안 국제 음악 차트 최정상에 올랐고 싸이와 BTS 등이 세운 기록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한류 팬이 되어가는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논문의 주제로 한류를 선택한 22세의 대학생 루실 리플레는 한류 팬들의 80% 정도가 동일한 패턴으로 한류에 빠져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처음에 일본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에 매료되었다가 웹툰, K-팝, K-드라마 등과 같은 한국에서 만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한류 콘텐츠들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며 그들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지루함을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다양한 K-팝 그룹들이 번갈아서 휴식을 하고 컴백하는 과정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30대의 팬 리아나는 그녀에게 일본은 2010년경부터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은 짧은 버전의 뮤직비디오만을 제공했고 유료 콘텐츠를 강요했으며 연예인 사진조차 공유가 불가능했던 반면 한국은 세계화를 완전히 수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일본 팬들조차 한국 콘텐츠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미디어 노출을 제한하는 동안 한국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등 모든 네트워크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배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한국은 일본을 밀어냈고 오늘날 한국은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더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또한 이렇게 성공적인 문화 전파가 가능했었던 이유로 처음에 한류를 좋아한다고 하면 소수 매니아로 취급받아 조롱당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한류는 넷플릭스와 틱톡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마침내 대유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열정을 다른 나라들이 못 따라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한국처럼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시도를 해봐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드라마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모든 것을 걸었고 한 드라마에 장르적 요소와 로맨스, 사회적 요소, 유머까지 혼합을 하는데 성공했으며 그들은 희석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고 대중을 감동시키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콘텐츠가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젊은 서구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다면 그것은 한국 문화가 그들을 매료시킬 가치를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기사는 K-팝 그룹들의 경우는 음악도 영상도 춤도 황홀한 데다가 그룹 멤버들 간의 케미도 좋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으로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친구 같은 느낌을 준다는 팬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는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상태를 벗어나도록 도왔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과감하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어떤 국가의 아티스트들보다 훨씬 더 공감이 되고 유쾌함을 발산해 준다는 것인데요.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그들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 매체 위오뉴스도 지금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들이 전 세계인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와 한국 팝음악과 같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에서 위안을 찾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은 마치 치료를 받는 것과 같다면서 누군가는 이것을 농담으로 생각하겠지만 많은 시청자들에 따르면 실제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치료를 받는 것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계적 현상이 된 한류는 전 세계가 청취하고 시청하는 콘텐츠 소비 패턴마저 변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팬들은 실제로도 자신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 드라마가 가진 다른 드라마들과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나의 아저씨, 사이코지만 괜찮아 같은 한국 드라마들은 가장 기본적인 유대감이란 측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상황을 생생하고 친밀한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거부할 수 없는 캐릭터들의 감정 변화와 명료한 엔딩으로 시청자들에게 통찰력 있는 교훈과 새로운 인생관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 드라마들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자주 설정한다면서 갯마을 차차차와 25, 21와 같은 드라마들은 사회가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훌륭하다고 안심시켜주는 따뜻한 포옹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고 팬데믹 당시 봉쇄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의 팬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국 드라마가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감독, 작가, 배우들은 이런 정신적 문제를 화면에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K-팝은 팬들에게 용기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점에서 K-팝이 우울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K-팝 매니아들은 K-팝이 절망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장하고 있으며 팬들은 수많은 인터뷰들을 통해 K-팝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쁜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K-팝 가수들이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개인적 고충과 경험에 대해 자주 털어놓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마치 그들을 지원자 혹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친구나 롤모델로 삼게 된다는 것인데요. 한류 팬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기는 이유로 잠시나마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 가혹한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 혹은 개개인의 발전을 격려받기 위해 정신건강 치유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팬들은 매일 단조로운 삶을 벗어나 다양한 한국 드라마의 예고편이나 K-팝 그룹의 컴백 등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고 한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는 동기부여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K-팝 노래와 한국 드라마의 메시지들은 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도덕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수많은 언어들을 구사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들도 이처럼 여러 언어를 배우겠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류에 관심 있는 대규모 한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게 되고 팬들은 전 세계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며 이렇게 만난 친구들과는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모든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낙인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산업계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상당한 발전이며 한류 콘텐츠들은 많은 시청자들과 청취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제공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BTS의 음악이나 최근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들은 해외 팬들까지 갈 것도 없이
팍팍한 삶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전해주고 있죠. 특히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런 위안이 되는 좋은 경험을 한 바 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위로까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류, 오늘따라 더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